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같이 식탁에 올리는 채소들 중 일부가 사실은 조용히 우리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80%가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지만 그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처럼 식사하고 평소처럼 생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유 없는 피로감, 얼굴 부기, 다리 저림, 밤중 소변 등 신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야 듣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채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지는 50세 이후에는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먹고 있지만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5가지 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입니다. 배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방식인 김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김치는 평균적으로 일회 제공량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70% 이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래 발효된 김치는 아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변하며 이 물질은 신장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매일같이 짠 김치를 3끼 식사마다 곁들이면 신장은 끊임없이 소금을 걸러내느라 지치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김치를 줄이고 대신 배추를 데쳐서 나물이나 국으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에 좋고 건강식품으로 여겨지지만 말린 표고버섯은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신장이 약한 경우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통풍이나 만성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린 버섯은 칼륨도 많아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하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말린 버섯보다는 생버섯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염,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해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생마늘이나 마늘즙을 섭취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마늘도 칼륨이 많은 식품입니다. 하루에 마늘 5, 6쪽 이상을 생으로 섭취하면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심장 박동 이상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 2, 3쪽 정도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김입니다. 미역국이나 김밥, 반찬 등 김은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지만 마른 김에는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김으로 국을 끓여 국물까지 마시는 경우 그 칼륨은 그대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더구나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 김은 소금과 기름, 보존제가 추가되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건강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김을 생으로 살짝만 드시는 것이 적절하며 국물은 가능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소화에 좋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구마를 자주 많이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과 근육 약화,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일주일에 2, 3번, 한 번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채소들은 모두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식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리법과 섭취량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섭취한다면 이 채소들 또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식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는 걸까? 모든 채소가 다 위험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값비싼 수입 식품도 아니고 매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채소들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고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을 도와주는 소중한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의 피로를 덜어주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몸 안의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국이나 조림으로 접해온 친숙한 채소입니다. 이 무에는 천연 인뇨 작용을 돕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고 부기를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야간뇨나 얼굴 부기를 경험하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무는 짜게 절이지 않고 부드럽게 끓인 맑은 국이나 찜 형태로 드시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경채입니다. 이 채소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옥살산 함량이 매우 낮아 신장 결석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동시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신장 조직의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고기 없는 맑은 국에 넣어 끓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자주 먹는 익숙한 채소이지만 그 효능을 깊이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풍부하여 신장 내부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근을 너무 바삭하게 튀기지 않고 찌거나 약한 불로 볶아서 드신다면 위장도 편하고 신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갓입니다.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 덕분에 일부 어르신들은 갓을 꾸준히 드시는데 이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갓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의 혈류 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늘과 함께 볶아 먹거나 된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입맛도 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또한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서 소화에도 좋고 몸의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물성 기름에 가볍게 볶아 먹거나 맑은 국으로 끓이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고기와 함께 먹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지만 양파 자체에 포함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신장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양파는 익히면 소화가 더 잘 되므로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뿌리채소입니다. 기력이 약하고 야간뇨가 잦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식재료이며 당근과 함께 볶아 먹거나 밥에 섞어 지어 먹으면 일상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식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채소들 중에도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좋은 식재료들을 어떻게 실천 가능한 식단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겠지요. 이제 어떤 채소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채소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셨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채소들을 어떻게 매일의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 너무 복잡하거나 낯선 재료가 아니라 집 근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을 위한 7일 식단 예시를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 식단은 특별한 조리 기술 없이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으며 몸의 부담을 줄이고
여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순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맑고 시원한 무국으로 시작해보세요. 천연 인뇨 작용을 돕고 부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곁들이는 반찬으로는 데친 청경채가 좋습니다. 저염 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맛도 돌고 항산화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부드럽게 찐 당근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짝 볶은 애호박을 더하면 칼륨 부담은 낮추고 포만감은 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우엉을 넣은 죽을 만들어 보세요. 소화가 편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찬으로는 구운 양파를 곁들이면 심혈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담 없는 아침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넷째 날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생선찜을 준비해 보세요. 붉은 고기보다 소화가 쉬워 신장에 무리를 덜 주고 함께 데친 갓을 곁들이면 혈류 순환에도 좋습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날에도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돈과를 넣고 맑게 끓인 국으로 변화를 줘보세요. 몸의 열을 낮춰주고 자연스러운 인뇨 작용을 유도합니다. 부드러운 연두부와 양파를 곁들이면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다시 무와 당근으로 돌아옵니다. 삶은 무는 부담이 없고 기름을 적게 두른 당근볶음은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참기름에 볶은 우엉과 참기름에 무친 청경채를 활용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조합은 간단하지만 항염 효과와 함께 속이 편한 식사를 완성해 줍니다. 이 식단은 특정한 병을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지치지 않고 부드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이 되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주일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일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이 결국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주일 동안 어떤 채소를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가 신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식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무리하지 않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운 5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드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으며 저녁 늦게 몰아서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처럼 자극이 없는 물을 중심으로 섭취하세요. 두 번째 습관은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국, 간장조림 등 한국인의 식탁은 짠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거나 국물은 되도록 적게 먹고 반찬은 간을 약하게 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에 익숙한 분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간을 조금씩 줄여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피한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장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근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붉은 고기나 내장보다는 생선, 두부, 계란 같은 가벼운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손바닥 반만큼씩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매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하시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병을 부릅니다. 하루 2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창문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간의 산책은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정기 검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소변과 혈액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신장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용한 경고 신호를 먼저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알아보았지만 반대로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들은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 몇 가지 흔한 실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김치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매 끼니마다 짠 김치를 곁들이면 나트륨 축적으로 인해 혈압과 여과 기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김치는 하루 한두 번 소량으로 줄이고 싱겁게 담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고구마를 매일 아침 식사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이지만 칼륨이 많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민간요법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즙을 매일 마시면 혈압에 좋다고 믿고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오히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용보다는 의료진의 조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위험한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실천입니다. 채소 하나, 물 한 잔, 잠자는 시간 하나까지도 내 신장을 아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짧게 다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오늘부터 김치 양을 줄이겠습니다. 혹은 물을 고르게 마시겠습니다. 그 한 줄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신장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갈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